형님, 한국말 못하면 우리 마을에서 장가도 못 갑니다. 히말라야 8,000m 고산지대 네팔 마을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교과서보다 중요하고 EPS 시험이 대학 입시보다 치열한 곳. 심지어 마을 전체가 한 명의 한국행 준비생을 위해 전력 공급 시간까지 조정했다는 이 황당한 현실.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라마 비크람 라지, 22살의 네팔 다딩에서 한국으로 날아온 남자입니다. 전기 기술자가 꿈이었죠. 그런데 형이 중동 취업에 실패하면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빚이 소 10마리가 한화로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마을 이장이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죠. 라마야, 이제 언어를 팔아야 산다. 무슨 소리냐고요? 베트남 놈 하나가 한국어로 월급 300만 원 받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마을 평균 월급이 20만 원인데 무려 15배 차이였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의 기회구나. 다른 친구들이 한국어가 뭐 그리 어렵다고 하며 망설일 때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마을 최초 한국어 학원 1번 수강생이 됐죠. 교재를 받아든 순간 신기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마법처럼 조합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글이구나. 이 글자로 꿈을 산다는 선생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4시 30분 기상, 밤 11시 취침. 하루 18시간 한국어 삼매경이었죠. 친구들이 축제 즐기고 연애할 때도 저는 오직 한국어만 팠어요. 왜냐고요? 절박했거든요. 이거 아니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2개월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70%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라마 머리에 뭐가 들었냐? 3개월 후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발음대회 1등. 그날 마을 사람들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희망이구나. 제가 성공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지옥은 EPS 시험이었죠. 전국에서 6만 2천 명이 몰렸는데 합격자는 단 300명. 경쟁률이 200대 1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해냈습니다. 당당히 합격. 그날 마을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세상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고 천장이 궁전처럼 높고 사람들이 개미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로가 완전 거울같이 깨끗하고 자동차들이 신호등 하나로 완벽하게 통제되더라고요. 네팔이라면 경적 소리로 난리 났을 텐데 여기는 조용하기까지 했어요. 와,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어요. 출근 첫날 한국인 반장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 톡 뱉었죠. 야, 외국인은 발음부터 다시 배우고 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요? 저는 고향에서 발음 1등,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는 천재였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뭘 한 거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더니 이게 바로 그거였나? 기숙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 놈이 비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김치 못 먹으면 여기서 사흘도 못 버텨. 한국 생활은 김치부터야. 김치요?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매운 배추 절임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이까지 썩기 시작했어요. 네팔에서 동네 치과에서 싸구려 재료로 대충 때운 치아가 문제였죠. 아픈데도 병원 갈 엄두가 안 났어요. 돈도 없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무엇보다 혼자였거든요. 그날 밤 고향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목소리 듣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완전 바보였어요. 한국어 할 줄 안다고 착각했어요. 어머니는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넌 우리 마을 300명의 희망이야. 포기하면 안 돼. 너 하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전기료까지 아끼고 있어. 내가 공부할 때 전력 공급 끊기지 않게 시간표까지 조정했단다. 전화 끊고 복도에서 펑펑 울었어요. 고향에선 영웅이었는데 여기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듣보잡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잔혹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매일 밤 제 발음을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한국인들 발음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어디서 혀가 꼬이는지, 왜 이상하게 들리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했죠. 새벽 2시, 3시에 기숙사 복도에서 혼자 발음 연습하는 완전 미친놈이었어요. 룸메이트들이 라마 또 시작이네 하며 비웃었지만 신경 안 썼어요. 절박했거든요. 베트남 친구 응우옌이 어느 날 도움을 줬어요. 라마, 치과 가자. 한국은 외국인도 치료비 공짜야. 진료비 걱정 없어. 진짜요? 믿기지 않았어요. 네팔에서는 치과비가 소 한 마리 값인데 여기선 공짜라고요? 한국 정부가 미쳤나? 외국인한테 왜 그런 혜택을 줘? 치과에 갔을 때 받은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일단 병원이 네팔 왕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간호사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아픈 사람을 먼저 치료해요. 돈은 나중 문제고 국적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여긴 형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멀리서 와서 고생하는 분들을 외면할 수 없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나라구나. 시스템이 발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네팔 같으면 돈 없으면 그냥 아파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치료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팍팍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할 때마다 역시 외국인이야.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 죽겠네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어느 날 동생한테서 전화 왔어요. 형, 큰일 났어. 우리 마을에 EPS 준비생이 이제 200명이야. 다들 형 따라 하려고 한국어 학원 5개나 생겼어. 형이 실패하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부담감이 엄청났어요. 제가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김치에도 본격 도전했어요. 처음엔 매워서 혀가 마비되고 눈물 쏟아지고 난리였는데 3주 후엔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 되어가는 제 모습이. 6개월 후 회사에서 폭탄 발표가 있었어요. 2023 외국인 모범 사례 선정. 전 직원 500명 중에서 외국인은 저 혼자 뽑혔습니다. 한국인 반장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말하더라고요. 라마 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의심했는데 완전 잘못 봤네요. 전국 스피치 대회에 우리 회사 대표로 나가보시겠어요? 전국 스피치 대회요? 저 같은 네팔 촌놈이 한국 전국 대회에서 연설을 한다고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운명이었거든요.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했어요. 아버지가 기르던 물소 2마리를 팔아서 제 한국어 공부비를 마련해준 이야기. 이거면 한국 사람들 심장을 한 번 뛰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대회 당일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 2,000명이 모였어요. 무대에 서니 온몸이 떨렸지만 마이크 잡고 목소리를 높였죠.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물소 2마리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배운 언어로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청중들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웅성거림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꿈이고 희망이며 제2의 조국어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언어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설 중간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거든요. 네팔에서는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는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저도 무료로 치료받았습니다. 네팔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꿈꿀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설 끝나자 전체 2,000명이 기립박수. 10분간 박수가 계속됐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네팔 국영방송에 송출됐다는 거였어요. 이틀 후 고향에서 전화 폭탄이 왔어요. 라마야,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 달라졌다. EPS 준비생이 500명으로 늘었고 한국어 학원이 15개나 생겼어. 한국 생활 1년차, 매일이 신세계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두 줄로 완벽하게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병원 예약을 휴대폰 앱으로 30초 만에 끝내는 시스템, 심지어 쓰레기도 일반, 재활용, 음식물, 대형 폐기물까지 7가지로 정교하게 분리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선진국의 DNA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어느 날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진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80대 할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순간 주변에 있던 10명이 동시에 달려가서 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가족을 돕듯이 말이에요. 그 모습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제도만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까지 시스템화된 나라구나. 대중교통 하나만 봐도 그래요.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고 지하철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심지어 몇 호차가 덜 붐비는지까지 앱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네팔에서 온 저만 알 수 있었어요. 네팔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2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고향에 전했더니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팔 EPS 학원에서 서울 지하철 시뮬레이터 수업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2호선, 4호선 노선도는 기본이고 교통카드 충전하는 방법, 환승하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에서 한국인처럼 행동하기 수업도 생겼어요. 왼쪽으로 서기, 휴대폰 조용히 하기, 노약자석 비워두기 같은 에티켓 말이에요. 웃긴 건 저는 한국어만 배우려 했는데 어느새 한국인의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흡수하게 된 거예요. 문제 생기면 효율적 해결책부터 찾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응우엔이 말했어요. 라마, 너 이제 완전 한국인이야. 걸음걸이까지 바뀌었어.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 한국 스타일이고. 맞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정신,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마음가짐을 통째로 흡수한 거였어요. 8개월째 되던 날 회사에서 저를 공식 사내 다문화 멘토로 임명했어요. 새로 오는 외국인 직원들 교육시키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월급도 30만 원 올랐어요.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들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리얼하게 가르칠 수 있었어요. 김치는 매워도 무조건 계속 먹어라. 3주만 참으면 어느 순간 없으면 허전해진다. 지하철에서는 무조건 왼쪽에 서라. 오른쪽은 급한 사람들끼리야. 한국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해라. 90%는 친절하게 응답해준다. 이런 디테일한 생존 팁들이 신입 외국인들에게는 금보다 귀한 정보였거든요. 퇴근 후엔 기숙사에서 EPS 후배들 무료 스터디를 운영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로비에 20명씩 모여서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 생활 완전 정복 노하우 전수했죠. 고향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한글날 기념 축제를 마을 사상 최초로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기다 김치 내성 훈련 코스, 한국어 발음 클리닉, 서울 지하철 체험관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떠나온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한글날 축제를 하다니. 한국 문화가 히말라야 8,000m까지 전파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한류의 진짜 위력이구나 싶었어요.
회사 상사도 완전히 달라진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라마 씨 덕분에 외국인 직원들 적응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회사 전체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생산성도 20% 향상됐어요. 숫자로 확인되는 성과였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재가 된 거였어요. 한국과 네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이어주는 인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1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최대 교육 플랫폼에서 유튜브 채널 라지브의 한국어 달리기 운영을 제안한 거였어요. 월 제작비 500만 원에 수익 배분까지 해준다는 조건이었죠. 한국어 학습법부터 생활 적응기,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시행착오와 성공 노하우를 담았어요. 첫 영상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구독자가 하루에 1만 명씩 늘어났어요. 댓글도 쏟아졌죠. 라마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EPS 도전합니다. 한국어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빗발쳤어요. 3개월 만에 조회수 100만 돌파.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네팔 촌놈이 한국에서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된 거예요. 광고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 6개월 후엔 다문화 포럼에서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청중 800명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외국인에게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고 그 영상이 SNS에서 100만 회 재생됐어요. 몇 달 후 고용노동부에서 깜짝 연락이 왔어요. 정부 공식 홍보대사 위촉 제안이었죠. 네팔 출신 최초 정부 홍보대사. 꿈에서도 상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위촉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라마 씨는 단순히 성공한 외국인을 넘어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22살의 맨손으로 한국 땅을 밟은 제가 이제 정부 공식 대표가 된 거였어요. 네팔 대사관에서도 성대한 행사를 열어줬어요. 대사님이 300명의 교민 앞에서 선언하더라고요. 한국어는 이제 네팔의 희망 언어이자 성공 언어입니다. 행사장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네팔 청년 50명이 나와서 말춤 공연을 하고 한글로 쓴 시를 낭송하며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만든 작은 변화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거대한 문화 물결이 됐구나. 정확히 2년 후 고향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기적을 목격했어요. 마을 한복판에 라지 한국어 마이너스 네팔 문화교류센터라는 3층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1층은 한국어 교육관, 2층은 한국문화체험관, 3층은 취업 상담센터였어요. 건물 앞에는 제가 첫날 들고 다녔던 낡은 한국어 교재부터 시작해서 김치 레시피, 서울 지하철 노선도, 심지어 제가 처음 신었던 안전화까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마을 꼬마들 20명이 저를 보고 일제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마 선생님. 사랑합니다. 5살 아이가 완벽한 표준 발음으로 말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 하나가 김치 한 젓가락 먹게 되기까지 우리 마을 전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했는지 몰라.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은 네팔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란단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단순한 음식 적응이 아니라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기적 같은 과정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파견 온 교사진 5명과의 협력 수업도 본격 시작됐어요. 네팔 학생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선생님들은 네팔어와 네팔 문화를 체험하는 완벽한 양방향 문화 교류였죠. 아버지께서 가슴 뿌듯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두 나라 사이에 든든한 다리를 놓았구나. 이제 이 다리로 수천 명이 꿈을 이룰 거야.
마을 청년 100명이 저를 둘러싸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라마 형님, 우리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저는 가슴 벅차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노력하는 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나라예요. 실력과 성실함만 있으면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기회를 줍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라 한국의 혼과 정신을 통째로 흡수했던 것 같아요. 언어는 그냥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선진 문화, 배려하는 정신,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한국은 절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정교한 시스템, 따뜻한 배려, 문화, 노력하는 사람을 반드시 인정해주는 공정한 사회. 이 모든 것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닮고 싶어 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히말라야 산골부터 아프리카 사막, 남미 정글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재를 붙들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실망하지 않게 우리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네팔 아이들이 저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라마 아저씨, 우리도 당신처럼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어 배워서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이 편지가 제가 받은 그 어떤 상보다 소중해요. 기술이나 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웠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어는 이제 제게 모국어나 다름없어요. 꿈도 한국어로 꾸고 기도도 한국어로 해요. 하지만 네팔어와 네팔 문화도 절대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두 언어, 두 문화, 두 조국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는 것이 제 평생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망 다리, 꿈의 다리가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